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주식에 좋은 투자를 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이죠. 주식연구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주식 초보를 위한 최고의 선생님, 염승환 이베스트 투자증권 디지털 사업부 이사 화상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처음 뵙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네, 염블리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듣던 대로 굉장히 러블리하신데요. 네, 자,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 먼저 살펴볼게요. 지금 미국, 중국 다 경제 지표가 아주 좋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여전히 상승 국면이기는 합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그럼 미국 같은 경우 사실 오늘 이 주요 지표들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특히 이제 미국도 주택이 중요한데 오늘 네. 주택 착공 건수가 전월 대비해서 9.6% 감소한 수치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일부 기술 좀 빠졌지만 개별 기업들의 주가가 좀 좋았고 특히 월마트라든가 주요 대기업들의 실적들이 좀 이렇게 또 기대보다는 좀 잘 나오다 보니까 일단 그 기업들의 실적 영향으로 네. 주가가 그런 경제 지표 부진을 좀 딛고 올라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미국 증시가 강한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결국 인플레거든요. 근데 네. 이 인플레가 결국엔 잡힐 것 같다. 이제 이런 좀 희망이 보이는 거죠. 과거에는 이게 너무나 멀어 보였고 금리를 1% 한 번에 올려야 된다. 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는데 이제 그 얘기는 쏙 들어갔고 어쨌든 지금은 금리도 물론 올리긴 올리겠지만 네. 물가가 좀 꺾이고 또 유가도 많이 꺾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표보다는 물가 안정화에 더 시장 참가자들이 좀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미국의 그런 지표들은 좀 꺾이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고용 지표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이게 진짜 경기 침체는 안 갈 것 같다. 이런 또 기대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좋아지는 건 다 인정은 하죠. 근데 이게 네. 침체로 가서 미국이 스태그플레이션 빠진다 이럴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요인들이 최근에 작용하고 또 최근에 이슈가 없는 것도 호재죠. 그러니까 증시를 괴롭히는 그런 어떤 이벤트가 사실 최근에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해서 증시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미국 증시는 확실히 훨씬 강하게 좀 반등의 흐름을 좀 이어갔던 것 같습니다. 네, 경제 지표가 아주 좋다고는 할 수 없지만 예상했던 것만큼 아주 안 좋아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좀 사람들이 희망을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원래 저희가 조금 뒤에 이야기를 해보려고 했으나 앞서 이제 월마트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먼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지금 월마트랑 홈디포의 기업 실적인 발표가 됐는데 네. 이제 예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실적이 괜찮게 나오면서 이게 또 주가에 반영이 됐어요. 그리고 네. 앞으로 지금 대형 유통업체들의 실적 발표가 앞으로 계속 예정이 돼 있는데 아직 발표가 안 됐지만 또 선 기대를 반영을 해서 주가가 오르기도 하고 그런 네. 상황이잖아요. 지금 이 유통업체의 실적 발표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사실 지난 분기에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이 기업들의 실적도 실적인데 재고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네. 이게 생각보다 소비가 큰일 났다. 이제 이런 우려감 때문에 이런 타겟이라든가 이런 기업들 실적 발표할 때 주가가 무너지고 그 영향으로 미국 증시까지 흔들릴 정도였으니까요. 네. 근데 이번에 월마트나 오늘 홈디포가 실적 발표하고 오늘은 올랐잖아요. 네. 올랐는데 그게 사실 미리 좀 고해성사를 한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월마트가 미리 한 몇 주 전부터 우리 안 좋을 것 같다. 맞아요. 많이 안 좋을 고백을 것이다 예. 했죠. 근데 이제 미리 매를 좀 맞다 보니까 막상 발표할 때는 사실 이제 생각보다 괜찮네. 약간 이런 느낌? 괜찮았던 것 같고 또 이미 대비가 돼 있었죠 시장은. 네. 그거 다 아는 내용이고. 근데 홈디포는 좀 놀라웠던 게 이게 소비가 줄면 사람들이 인테리어 매출을 좀 줄일 줄 알았거든요. 네. 인테리어 매출이 늘어난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부분이죠. 그래서 홈디포가 생각보다 그러니까 미국은 사실 우리나라랑 다르게 인테리어를 정말 자기 집 주택이 많다 보니까 네. 집을 많이들 꾸미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수요가 늘어났다는 건 미국 사람들이 소비를 한다는 얘기예요. 필요한 부분에는. 그래서 이게 오늘 사실 미국 다우지수에도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고 물론 이제 타겟도 좀 남아있는데 타겟 같은 경우도 이제 재고 때문에 좀 골머리를 앓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로 알고 있는데 네. 관건은 이거죠. 재고가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시장이 우려하는 것만큼의 좀 증가세가 아니라면 이 부분은 좀 오히려 주가에 이미 선반영은 됐기 때문에 긍정적일 것 같고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이거 질문에 없는 내용이지만 사실 이런 이제 월마트나 타겟이나 이런 기업들 재고 늘어나니까 우리나라 유통회사들도 안 좋나?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사실 좀 다른 게
우리 한국에 뭐 이마트도 있고 롯데마트도 있지만 우리 한국의 유통회사들은 식품 비중이 좀 높아요. 사실은. 그렇군요. 예. 근데 이제 미국의 월마트나 타겟은 그 흔히 공산품이라 그러죠. 옛날 네. 말로 뭐 그런 제조업 제품이라든가 이런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좀 내용은 다르다. 그래서 음. 한국과 미국의 유통주를 그냥 우리가 뭐 미국의 유통인 재고가 늘어났으니까 한국도 늘어나겠지. 이렇게 좀 보실 필요는 없다라고 좀 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듣다 보니까 흥미로운데 이제 홈디포라고 하면 제가 예상하기로는 미국은 보통 이제 인테리어를 사람을 불러서 네. 쓰지 않고 DIY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코로나19로 집에 있는 시간이 뭐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레 홈디포도 매출이 늘어난 게 아닐까. 네. 저의 전망 어떻게 그랬었죠. 저의 분석 괜찮았나요? 네. 그러니까 아니 이게 집에만 있다 보니까 네. 그런 게 사실 많았죠. 근데 이제 이게 리오프닝 하면서 이제는 좀 꺾이겠다. 이렇게 음. 대부분 생각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밖에 나가기 시작을 네. 하니까요. 근데 그리고 또 소비 경기도 안 좋고. 음. 근데 놀라운 건 인테리어 매출이 기대를 넘었다는 거죠. 근데 그렇군요. 이거는 좀 굉장히 호재였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렇게 종목 이야기를 하는 김에 이어서 좀 해볼게요. 네. 지금 뭐 장 초반에 하락세가 에너지주 또 금융주 때문이었는데 지금 테슬라, 디즈니가 상승 전환을 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누적 생산량 300만 대 발표가 네. 되면서 3% 넘게 올랐다가 또 기술주 약세로 살짝 떨어진 채로 마감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테슬라가 어쨌든 이게 그 예전에 테슬라가 사실 뭐 죽음의 계곡이라고 하죠. 몇 년 네. 전에 그 이게 잘 될 거는 알겠는데 그때 이제 생산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정말 힘들어했던 제 기억이 나요. 음. 근데 그 고비를 넘고 이제는 대량 양산에 성공을 하고 있잖아요. 네. 사실 이제 이런 규모의 경제 형성하기가 되게 쉽진 않은 건데 음. 이거를 형성을 했고 지금 전 세계에서 전기차 제일 많이 팔고 있고 그 어렵다는 중국에서도 잘 팔리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중국이 셧다운 당했는데도. 그러니까 음. 이제 한마디로 테슬라는 스토리하고 숫자가 잘 맞는 기업이에요. 네. 뭐냐면 우리가 흔히 뭐 전기차 앞으로 10년 동안 좋을 거다. 이거 뭐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 그런 사실에 더해서 숫자로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항상 기업들은. 음. 근데 그러지 못한 기업들은 다 무너졌어요, 사실. 뭐 그렇군요. 그 뭐죠? 페이스북, 메타 플랫폼. 여기도 마찬가지고 실적으로 증명을 못 하다 보니까 메타버스란 꿈을 먹고 올라갔는데 숫자가 안 나오니까 무너져 버리는데 음. 테슬라는 그거를 완벽하게 증명하고 있고 계속 좋은 실적을 내고 있고 또 이번에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통과가 이제 뭐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을 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통과가 됐는데 거기에도 뭐 테슬라한테는 좀 좋은 내용들이 일부 있는 게 누적으로 전기차 20만 대 이상 판매한 회사는 보조금을 원래 못 받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그게 빠졌어요. 그럼 음. 테슬라는 20만 대 이상 팔았기 때문에 원래는 못 받는 건데 다시 받을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렇군요. 이제 법안 부분도 일단 테슬라한테 우호적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테슬라가 좀 단점은 주가가 좀 비싸다는 거. 요거 음. 하나 빼면 뭐 다른 거는 크게 나무랄 게 단점이 없나. 좀 크네요. 예. 근데 이게 싸진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좀 약간의 좀 아쉬운 점이죠. 예. 네. 그렇군요. 이렇게 전반적으로 조금씩 이제 호재를 보이면서 인플레이션 정점을 좀 넘어간 게 아니냐라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데 자, 국제 유가 같은 경우에는 좀 하락을 했습니다. 이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국제유가는 일단 공급 쪽에서는 크게 뭐가 나온 건 없고요. 수요죠. 뭐 결국엔 음. 수요이고 유가가 사실은 120달러 넘을 때만 해도 계속 고공행진해서 뭐 한때는 일부 뭐 이렇게 금융기관 쪽에서 뭐 300달러 얘기도 하더라고요. 네. 공급이 계속해서 어쨌든 줄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근데 그 후로 지금 80달러대까지 이제 오늘 좀 올라서 거의 90달러 다시 회복은 했지만 네. 많이 이제 고점 대비해서 한 30% 정도 빠진 건 결국엔 공급 뭐 러시아가 공급을 늘린 것도 아니고 뭐 생산량 지금 사우디도 증산을 안 하고 있잖아요. 네. 그걸 보면 결국엔 근데 이란이 다시 원유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지금 핵합의 뭐 또 잘 된다는 얘기도 네. 나오더라고요. 예, 예, 근데 예. 물론 이제 진짜로 그게 잘 된다면 국제유가 한 번 더 무너지겠죠. 이란이 음. 이제 나오면 이게 수요는 주는데 공급까지 늘잖아요. 네. 그럼 유가에는 이제 직격탄을 날리는 건데 근데 지금 우리가 이란 핵합의를 한두 번 속아본 게 아니라서 아, 그러니까 그렇군요. 뉴스를 저도 작년, 재작년 때 계속 봤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되나? 그러면 또 안 아. 되고 이게 계속 그러니까
진짜로 될 때까지는 우리가 믿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음. 분위기 조성은 좋은데 이란이 이제 시장에 나와주면 네. 국제유가가 떨어지면 우리나라 경제에도 좋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이거는 너무 아직은 우리가 섣불리 단정 짓지 말자. 그 말씀 좀 드리고 음. 싶고 어쨌든 지금의 그 유가 하락은 중국 지금 경기 안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수요 감소, 특히 음. 중국 때문에 저는 좀 빠지고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중국 얘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중국의 7월 산업 생산, 소매 판매, 도시 지역 FAI까지 다 네, 이제 네, 시장 예상치를 다 하회했습니다. 이게 네. 뭐 코로나 봉쇄로 인한 건가요? 코로나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네. 이게 봉쇄가 좀 풀리긴 풀렸는데 문제가 지금 이제 시진핑 주석이 좀 저는 약간 좀 중국 정책 뭐 정책 가지고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음.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몇 있는 게 그 제로 코로나 정책을 좀 약간은 완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지금도 보면은 계속 좀 어디 확진자 생기면 일단 막아버리거든요. 어제도 그 이케아가 봉쇄되면서 네. 시민들이 막 뛰쳐나오기도 했죠. 맞아요. 일단 맞고 봐요. 그러니까 음.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확진자가 많이 늘어났어도 그냥 경제 활동에 문제는 없잖아요. 네. 이제 많은 나라가 다 비슷하거든요. 근데 중국은 일단 제로 코로나 정책이 시진핑 주석이 이제 그걸 치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보니까 음. 이 정책을 바꿀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네. 그럴 때마다 경제 충격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6월에는 소매 판매나 이런 게 나쁘지 않았어요. 음. 7월에 또 지금 이게 이제 줄어버린 거죠. 이런 네. 봉쇄령들이 또 간간히 나오다 보니까 또 한 가지 더 중국 경제가 지금 불안한 이유 중에 하나가 부동산. 한때 그 음. 부동산 대출 안 갚는다 뭐 이런 뭐 얘기들 나오면서 좀 리스크가 불거졌는데 네. 아직도 뭐 진행형이죠. 그래서 잠재적인 리스크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국 경제가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좀 좋아지지 못하고 있고 또 돈을 많이 풀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안 좋으면. 근데 적극적으로 풀기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금 음. 미국과 중국의 금리 차는 점점 벌어지죠. 네. 미국은 올리는데 중국은 낮추니까. 그래서 이번 주에 월요일 날 중국이 금리를 낮추긴 낮췄어요. 네, 0.1% 맞습니다. 정도 낮췄지만 그거 가지고는 아직 부족하다라는 의견들이 아직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뭐 중국 경제가 안 좋은 건 어제 오는 일은 아니고 음. 다만 여기서도 우리가 좀 긍정적인 걸 찾자면 어쨌든 중국은 부양책은 조금씩은 쓰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중국의 대출 증가율이나 유동성은 조금씩은 좋아지고 있으니까 어느 시점에서 코로나 확진자 좀 줄고 이러면 뭐 갑자기 경제 지표는 또 훅 올라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너무 하반기를 부정적으로 보진 마시고 또 10월 달에 시진핑 주석의 당대회가 있어요. 네. 3연임이 결정되니까 뭔가 좀 또 보완책들이 나오겠죠. 그 음. 연임을 하기 위해서라도. 그렇죠.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까지 상황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좀 상황이 좋진 않다. 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진하지만 계속해서 좀 지켜볼 필요는 네,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이번 주 증시 향방에 대해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체크 포인트들 좀 짚어주시죠. 사실 이제 그 7월 중순 이후부터는 뭐 이렇게 굵직한 뭐 이벤트들이 없어가지고 네. 뭐 중간중간 이벤트들은 있지만 뭐 지표가 발표돼도 시장이 그냥 안 좋아도요 그냥 무시하더라고요 요즘에는. 네, 요즘에 좀 약간 강세장으로 좀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다 보니까 네. 그런데 아무튼 이제 좀 요번 주에 좀 보셔야 될 일정들 몇 개만 말씀드리면 오늘 좀 중요한 데이터 중에 하나가 소매 판매 미국에 네. 그게 좀 발표되거든요. 근데 좀 중국도 좀 안 좋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국이라도 좀 좋게 나와줘야 이 부분이 좀 호재로 작용할 텐데 일단 좀 지켜보시고 또 지난달에 있었던 미국의 FOMC 회의록이 오늘 좀 공개됩니다. 네. 그걸 통해서 이제 연준 의원들이 금리 정책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지 1% 인상 얘기는 요즘에 쏙 들어갔지만 네. 그런 내용들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음. 지켜보시고 또 내일은 가장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힘든 지역이죠. 유럽. 유럽의 네.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음. 발표가 되고 금요일 날도 이것 좀 지켜보셔야 될 게 일본의 소비자 물가 지수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요새 엔화가 물론 요즘에 엔화는 좀 강세로 갔지만 엔화가 너무 약했잖아요. 그렇죠. 일본 엔화가 약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물가가 워낙 낮아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음. 금리 인하 해가지고 계속 이제 돈 풀어서 물가 올리려고 하는 건데 일본의 물가가 만약에 높게 나오면 그 통화 완화 정책이 좀 사이클이 끝날 수도 있어요. 네. 이러면 엔화가 강세로 갑니다. 아. 엔화가 강세로 가야 사실 우리 한국한테 좋아요. 네. 왜냐하면 달러가 약해지니까. 네. 그래서 금요일까지 한번 이런 소비자 물가 지수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확인할 것들이 많네요. 네, 그 한 가지 그냥 궁금한 건데 그 네. 미국이 금리를 얼마나 올릴까요? 이번에는.
미국이 지금 금리를 올해 목표치가 제가 알기로는 3.5 정도까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3번 남았잖아요. 3번 남았는데 앞으로 한 1%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음. 이제 예를 들면 0.75%를 이번에 올릴 거다라는 얘기도 있고 한 네. 번에 9월에 아니면 0.25, 0.5로 갈 것 같다 한 번. 음. 이럴 수 있는데 근데 만약에 0.75%를 한 번에 올리면 네. 한 번 더 올리면 이제 0.25% 한 번 더 올리면 1%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합쳐서. 그러면 이제 11월이면 끝나요. 금리 인상이. 음. 올해는. 그러면 음. 이제 12월에는 동결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근데 대체적으로 보는 거는 이번에 0.5%를 9월에 올리고 11월, 12월에 한 번씩 0.25로 0.25, 가지 않겠냐. 0.25. 그럼 이제 딱 3.5가 끝나죠. 그리고 네. 내년 전망은 3.75 정도까지 봐요. 내년에. 음. 그러니까 이제 대체적으로 내년 1분기엔 금리 인상 끝난다. 음. 그리고 빠르면 2분기, 늦으면 3분기에는 금리 인하 한번 할 것 같다. 어. 요렇게 좀 예상들을 하는 게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이제 변수는 물론 유가가 올라가면 안 되지만 네. 내년 올해 지금 보면 이 물가 상승률이 올해도 보면 6월, 7월 굉장히 높잖아요. 뭐 5월부터 5, 6, 7 이렇게 굉장히 높은데 이게 내년도에는 물가가요 완만해질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물가 상승률은 작년하고 올해를 비교한 거거든요. 네. 작년 같은 시기에 너무 높았으면 상대적으로 낮아질 이게 수밖에? 물가가 이 네. 역기조 효과라 그러죠. 그래서 약간 이게 낮아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음. 보면 내년에는 지금보다 물가가 더 안정화될 수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금리 인하 얘기도 나오는 게 아마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의 금리 상황 전망까지 짚어봤고요. 아까 네. 지금 가장 힘들어하고 있다라고 했던 유럽 주요국 증시는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최근에 이제 유럽도 좀 반등을 해줬어요. 사실 이제 네. 유럽이 천연가스 때문에 한번 난리 난 건 알고 계실 거예요. 특히 네. 독일이 제일 문제였죠, 당시에. 뭐 그렇죠. 독일이 러시아가에서 가스를 그동안은 정말 편하게 수입을 받았죠. 이 파이프라인 통해 가지고 네. 너무나 쉽게 싸게 받았는데 이제 러시아가 안 도와주고 있고 뭐 독일도 음. 사실 이제 끊겠다고 해버리니까 좀 어려움이 좀 봉착했는데 제가 최근에 좀 저도 데이터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지금 이 유럽 지역에서 이 천연가스를 보통 여름에 비축을 좀 해놓거든요. 네. 왜냐면 난방 시즌에 대비를 해야 돼요. 이제 곧 그렇죠. 다가오니까 그게 지금 한 70, 한 2% 정도까지는 채워놨나 봐요. 비축량을 네. 전체 100 중에.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냐면 지난 5년 평균 수치랑 거의 비슷하대요. 거의. 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뭐 러시아가 천연가스도 잘 안 준다고 하고 그래서 이거 공급 잘 안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좀 우려들을 하셨는데 지금 5년 평균치랑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음. 생각보다는 비축을 되게 잘한 거예요. 음. 근데 그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요새 유럽 증시가 괜찮습니다. 분위기가. 한국과 비슷하게 이렇게 좀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관건은 근데 뭐 올해 겨울이 엄청 추울 거라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아. 그래서 난방 시즌에 너무 추워버리면 이게 에너지 소비가 또 늘어날 수 있으니까 그게 하나 변수고 러시아가 또 끊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네. 이 두 가지 변수인데 근데 그 두 가지 변수만 그렇게 뭐 심각하게 타격을 안 주면 지금 정도면 우리가 우려했던 유럽 리스크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음. 유럽이 15% 천연가스 사용 줄이자라고 서로 일단은 목표치를 발표를 했잖아요. 네. 협의에 뭐 물론 강제성이 있는 건 아닌데 그거를 그렇게 또 실제로 시행을 해주면 유럽의 에너지 문제는 이번 겨울에 또 그냥 부드럽게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덜 아직은 춥기를 바라봅니다. 예. 근데 정말 다행인 거는 그래도 비축은 잘 해놨다. 예, 네. 그래서 요게 좀, 근데 유럽이 잘 돼야 또 한국이 잘 되거든요. 예, 음. 유로화에 코스피랑 거의 연동돼요, 유로화랑. 예, 음. 근데 유럽이 좋아지면 유로화가 올라가니까. 네. 그래서 유럽이 잘 돼야 우리나라 하반기 장도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이슈는 계속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유럽 상황까지 짚어봐 주셨고요. 지금 뭐 우리 동학개미들 굉장히 안전자산의 비중을 늘리고 있죠. 사실 저만 해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 기업이 뭐 계속 나홀로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인지 오늘 증시 상황 또 함께 살펴봐 주실까요? 예, 오늘 같은 경우는 주식시장이 조금 부진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국내 증시도 2,500선을 훌쩍 넘어서 좀 좋은 분위기, 600을 향해 가고 있었는데, 네. 오늘은 좀 아쉽게도 약간 밀리면서 끝이 났고, 물론 음. 외국인은 좀 사줬는데 좀 아쉽게 오늘 오후에 갑자기 연기금이 좀 주식을 많이 팔아버리더라고요. 네. 연기금하고 투신권에서 기관의 매도가 좀 많이 나오는 점이 오늘 주식시장 좀 하락에
원인이었고, 그리고 업종별로 보면 오늘 좀 오후에 좀 증시가 많이 흔들렸던 게 이게 오늘 현대차 그룹이 되게 안 좋았어요. 아, 그렇군요. 현대차, 기아가 아까 근데 이거는 한 언론사의 단독 보도라서 진짜인지는 확인을 해보시고 현대차 그룹이 그러니까 현대차가 자율주행 사업부를 분사한다는 얘기가 나왔나 봐요. 근데 요즘에 아시겠지만 뭐 분할한다 그러면 시장이 놀래버리거든요. 그렇죠. 물적 분할에 좀 자꾸 공포가 있다 보니까 그 이슈가 나오면서 현대차가 3.8%, 기아가 4% 급락을 했습니다.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오늘 코스피 쪽에 좀 악재로 작용했고 또 거기다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뭐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오늘 그동안 좀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네. 이 기업이 우리나라 시총 또 4등 기업이에요. 근데 한 3.7% 급락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시총 상위 10개 기업들이 다 안 좋습니다. SK 하이닉스 빼고는 1등부터 10등까지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좀 대형주들이 오후에 좀 부진하면서 좀 부진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오늘 오전에 출발은 괜찮았는데 대부분의 바이오나 2차 전지 소재 뭐 이런 기업들 뭐 반도체 이런 기업들이 좀 빠지면서 어쨌든 오늘은 뭐 어떤 특별한 현대차 그룹을 제외하고는 악재가 있었다기보다는 뭐 전체적으로 좀 단기 상승에 따른 좀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쉬어갔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장 상황까지 마지막으로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염승환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사와 함께했습니다.